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결과만 반복된다면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작동하는 자동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재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당신의 하루를 바꿀 실전 루틴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조셉 머피,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1998년, 그러니까 이미 60년도 더 전에 출간된 책 한 권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바로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조셉 머피는 심리학자이자 성직자로 평생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죠. 그가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90% 이상이 의식이 아닌 잠재의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눈을 깜박이고 있죠. 의식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몸은 알아서 작동합니다. 바로 이게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신체 기능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까지 전부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실적인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당신은 새해 첫날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꼭 달라질 거라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저축도 할 거라고. 일주일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이미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기본 설정이 깔려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야식을 먹는 사람, 돈을 쓰는 사람. 이 설정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순간에만 잠시 덮어지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원래 프로그램대로 작동합니다. 조셉 머피는 이걸 비행기의 자동 항해 장치에 비유했습니다. 조종사가 잠시 손을 놓으면 비행기는 설정된 목적지로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방향을 바꾸려고 애쓰지만 잠재의식은 이미 입력된 목적지로 당신을 데려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력된 대로 실행할 뿐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반복해서 말했던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넌 안 돼 같은 말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걸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늘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문제가 생겼죠. 상대가 바람을 피우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에는 남자는 결국 떠난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신념이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버릴 것 같은 남자를 선택했고 관계가 좋아질 조짐이 보이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관계를 망쳤습니다. 잠재의식이 설정한 대로 인생이 흘러간 겁니다. 이제 핵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바꿔야 하는 건 행동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의 설정값입니다. 비행기의 목적지를 바꾸지 않고 조준감만 잡고 있으면 팔만 아플 뿐입니다. 목적지 자체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조셉 머피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재설정 방법이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반복해서 입력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요. 나는 안 돼를 1000번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를 1000번 반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복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이 실려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그건 당신이 게을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목적지가 설정돼 있을 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 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확신은 노력 없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겁니다. 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 노력하나요? 아니죠. 그냥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진짜 확신입니다. 조셉 머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은 머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복된 감정으로 만들어진다고.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특정한 감정이 따라온다면 그 감정이 쌓여서 결국 신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당신의 선택과 행동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투자자를 만나면 긴장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했죠. 그는 자신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직장인으로 살았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위험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란 그의 잠재의식에는 사업은 실패한다. 나는 사업가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하고 중요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 앞에서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죠. 잠재의식이 설정한 확신대로 현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확신은 현실을 직접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확신은 당신의 선택과 행동 패턴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행동이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이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면 자동으로 성공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공부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반대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면 기회가 와도 나한텐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누가 칭찬해도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받아들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곧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을 바꿀 수 있을까요? 조셉 머피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반복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감정이 실린 반복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성공한다 고 100번 말해도 마음속으로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짜로 느끼는 감정을 읽기 때문입니다. 진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겁니다. 진짜로 이룬 경험, 진짜로 해낸 순간들, 그때 느낀 감정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아까 말한 사업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때의 성취감을 매일 밤 떠올렸습니다. 투자자를 만나기 전에도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말에 힘이 실렸고 결국 투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확신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게 술술 풀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순간은 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이건 일시적이야,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합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반복해서 느끼는 감정을 읽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반복하면 그게 확신이 됩니다. 기대와 성취감을 반복하면 그것도 확신이 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잠재의식은 한국어를 모릅니다. 영어도 모릅니다. 잠재의식이 이해하는 언어는 단 하나, 감정입니다. 당신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1000번을 말해도 그 말을 할 때 마음속에 그래봤자 안 되겠지 라는 감정이 있으면 잠재의식은 후자를 읽습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감정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기 흔한 상황 하나 보시죠. 당신은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되뇌이지만 가슴은 쿵칸거리고 손은 떨리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게 바로 말과 감정이 따로 노는 상태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읽고 그에 맞는 행동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시선을 피하고 말이 꼬입니다. 의식적으로 아무리 침착하자고 다짐해도 소용없습니다. 감정이 이미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조셉 머피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원하는 것을 주문하지만 감정으로는 정반대를 명령하는 걸 봤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가난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거절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감정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상태를 이미 이룬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상상이 아니라 감각적으로요. 예를 들어 건강을 원한다면 나는 건강해질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건강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산책하는 느낌, 가벼운 발걸음, 깊게 들이쉬는 숨,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감정, 이걸 생생하게 느끼는 겁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심각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은 잠들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럴수록 더 잠이 안 왔죠.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조셉 머피의 방법을 알게 된 그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나는 잠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대신 이미 깊이 잠든 상태를 느꼈습니다. 온몸이 침대에 편안하게 가라앉는 느낌, 호흡이 느려지는 감각, 의식이 몽롱해지는 상태. 이걸 생생하게 느끼며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 대신 편안함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감정의 힘입니다. 잠재의식은 나는 잠들고 싶다는 말과 함께 오는 불안을 읽고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편안하다는 감정을 읽으면 진짜로 이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노력이고 잠재의식은 그 노력 뒤에 숨은 불안을 읽습니다. 진짜 방법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그 감정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겁니다. 건강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성공했던 순간,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립니다. 그러면 같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느낀 편안함, 마시는 커피를 마시며 느낀 만족감, 친구의 농담에 웃으며 느낀 즐거움, 이런 작은 긍정 감정들도 충분합니다. 그 감정을 기억하고 자주 떠올리고 그 상태에 머무릅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이 사람은 이런 상태를 원하는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한 선택과 행동을 자동으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 두려움, 분노, 이런 감정들이 자동으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조셉 머피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순간 즉시 원하는 감정으로 전환하라고요. 불안이 올라오면 이 불안은 내가 아니야 라고 인식하고 편안함을 떠올립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이 분노는 내가 아니야 라고 인식하고 평화를 떠올립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빨라집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감정을 읽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말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미 이룬 상태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 감정이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경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레몬을 베어 먹는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실제로 침이 고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장면을 머릿속으로 리허설하면 실제로 근육이 반응합니다. 조셉 머피는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에게 생생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잠재의식은 그게 진짜 경험인 줄 알고 그에 맞게 행동 패턴을 조정한다는 걸요. 여기서 핵심은 생생함입니다. 막연하게 성공하는 내 모습 그리는 게 아닙니다.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상세하게 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승진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나는 승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승진 발표를 듣는 순간을 그립니다. 상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변 동료들이 축하하며 박수치는 소리, 당신은 미소 짓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 새 명함을 받아드는 손의 감촉, 명함에 적힌 새 직책을 보며 뿌듯해하는 마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감정까지 전두요. 그리고 이걸 매일 반복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요. 왜 잠들기 직전일까요? 조셉 머피는 이 시간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입력된 이미지는 그대로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빚에 시달렸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족, 매달 돈이 모자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녀는 조셉 머피의 책을 읽고 이미지 기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런 장면을 그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밀린 고지서들을 하나씩 결제합니다. 클릭할 때마다 가벼워지는 마음, 모든 결제가 끝나고 나서 느끼는 자유로움.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상한다고 돈이 생기나?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일 후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기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나는 바빠서 못해 라고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해볼게 라고 답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예상보다 많은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이후로도 기회가 계속 왔다는 겁니다. 다른 부업 제안, 중고 물건 판매, 예상치 못한 환급금까지. 그녀가 달라진 건 뭘까요? 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태도가 바뀐 겁니다. 상상 속에서 매일 밤 경제적 자유를 느끼다 보니 실제로도 그런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나는 어차피 안 돼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을 기회들을 이번에는 붙잡은 겁니다. 이게 이미지 기법의 진짜 위력입니다. 상상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상상이 당신의 인식과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만 그리는 겁니다. 나는 돈이 많아, 나는 건강해,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요.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진짜로 효과적인 방법은 과정도 함께 그리는 겁니다. 성공한 모습만 그리지 말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그립니다. 건강한 모습만 그리지 말고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모습도 그립니다. 왜 그럴까요? 잠재의식은 과정을 거쳐야 결과가 온다는 걸 압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 주문하면 이건 비현실적이야 라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과정과 결과를 함께 보여주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상상할 때 자신을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을 보듯이 자신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승진 장면을 예로 들면 자신이 축하받는 모습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동료들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귀로 박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손으로 명함을 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뇌가 이건 내 경험이야 라고 인식합니다. 이미지 기법을 할 때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장면은 절대 그리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거절당하면 어쩌지 같은 부정적 상상은 독입니다. 잠재의식은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못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전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멈추고 원하는 장면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패 장면이 떠오르면 성공 장면으로, 거절당하는 장면이 떠오르면 환영받는 장면으로. 처음엔 어렵지만 연습하면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상상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면을 반복해야 합니다. 적어도 3주에서 4주는 계속해야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조셉 머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사신관 같습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현상에서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진을 현상하고 싶으신가요? 그 장면을 매일 밤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잠재의식은 그걸 현실로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신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이런 곳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 이 신념들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 신념 중 상당수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칠판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지만 말이 꼬였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 결론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날 긴장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걸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발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긴장하고 말이 꼬이고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신념이 현실을 만든 겁니다. 조셉 머피는 이런 잘못된 신념을 정신적 독소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오염시키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독소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지만 늘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동료들은 운이 없나 봐 라고 위로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요. 조셉 머피의 방법을 배우고 그는 자신의 신념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죠. 형은 공부를 잘했고 늘 칭찬받았습니다. 그는 공부를 못했고 늘 비교당했습니다. 형은 뛰어난데 너는 왜 그러니? 그때 각인된 신념. 나는 형보다 못해. 나는 뛰어날 수 없어. 1등은 다른 사람 차지야. 이 신념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승진 기회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낮췄고 중요한 순간에 실수했습니다. 그럼 이 신념을 어떻게 바꿀까요? 조셉 머피는 단계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신념을 의식화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신념을 의식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반복되는 실패 패턴을 관찰하는 겁니다. 늘 같은 상황에서 실패한다면 거기에 숨은 신념이 있습니다. 나는 왜 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그러면 신념이 보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 신념이 진실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정적 신념은 어린 시절에 제한된 경험에서 나온 잘못된 결론입니다. 나는 발표를 못해 라는 신념이 진짠가요? 아니면 단지 10살 때 한 번 실패한 기억일까요? 증거를 찾아보세요. 정말로 당신은 절대 발표를 못하나요?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말을 잘하지 않나요? 그럼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긴장일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새로운 신념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뛰면 안 됩니다. 나는 발표를 못해 에서 갑자기 나는 최고의 연사야로 바꾸면 잠재의식이 거부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거든요. 대신 이렇게 바꾸세요. 나는 연습하면 발표를 잘할 수 있어.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나는 배우는 중이야. 이렇게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신념으로요. 네 번째 단계, 새 신념을 뒷받침할 증거를 쌓는 겁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드세요. 작은 모임에서 짧게 의견을 말해보세요. 잘 됐다면 그 경험을 기억하세요. 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증거가 쌓이면 새 신념이 굳어집니다. 아까 말한 남성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는 형보다 못해 라는 신념을 발견하고 나는 나만의 강점이 있어 로 재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팀원들과의 소통, 위기 상황 대처 이런 것들이요. 그 증거들을 매일 확인하며 새 신념을 강화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승진했습니다. 능력이 갑자기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능력을 가로막던 신념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념은 한 번에 하나씩 바꿔야 합니다. 한꺼번에 10개를 바꾸려고 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가장 당신을 제한하는 신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것만 집중해서 바꾸세요. 또 하나, 신념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20년 동안 굳어진 신념이 일주일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일관되게 노력해야 합니다. 조셉 머피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정원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었다고 내일 꽃이 피지 않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의 정원에는 지금 어떤 잡초가 자라고 있나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세상은 불공평해.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해. 이런 잡초들을 하나씩 뽑아내세요. 그리고 새 씨앗을 심으세요. 나는 배우고 성장해. 나는 충분해. 기회는 온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매일 물을 주세요. 새 신념을 반복하고 증거를 찾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꽃이 필 겁니다. 새로운 당신이 피어날 겁니다. 당신이 하루에 하는 말의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수천 개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이 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못생겼어. 이런 말들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의식하지 못해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조셉 머피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주문입니다.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주문이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식물 2개에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다른 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매일 들려줬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인 말을 들은 식물이 더 잘 자랐습니다. 식물도 반응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체중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죠.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살이 잘 쪄. 나는 평생 이 모양일 거야. 조셉 머피의 방법을 알게 된 그녀는 먼저 자신의 말을 관찰했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에게 한 말을 전부 메모했죠. 충격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말이 자기 비하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대신 나는 건강한 선택을 배우고 있어. 나는 살이 잘 쪄 대신 나는 내 몸을 사랑해. 나는 평생 이 모양일 거야 대신 나는 매일 나아지고 있어.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식을 먹고 싶을 때 나는 건강한 선택을 한다 하는 말이 자동으로 떠올랐고 과일을 먹었습니다. 운동하기 싫을 때 나는 매일 나아진다 하는 말을 떠올리며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10kg을 감량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며 한숨 쉬었지만 이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신념을 만들고, 신념은 행동을 만듭니다. 결국 당신의 말이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조셉 머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문장들을 추천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평화롭다. 이런 문장들을 매일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와 밤에 잠들기 전에요. 하루에 최소 10분씩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성공한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 미래형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현재형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정어를 쓰면 안 됩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풍요롭다. 나는 아프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프지 않다고 말하면 아프다만 듣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작은 카드에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적으세요. 간단 명료하게요. 그 카드를 거울에 붙이세요. 아침에 세수하면서 밤에 양치하면서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매일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2주일만 계속해 보세요.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 문장이 자동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한 사업가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긴장되고 불안했죠. 평소라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3개월 동안 매일 나는 가치 있는 제안을 한다는 문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계약 당일 긴장되는 순간마다 그 문장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제안을 한다. 이 말이 그를 진정시켰고 자신감을 줬습니다. 결과는 계약 성공이었습니다. 말의 힘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공부를 못해. 넌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평생 그 말의 저주에 시달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배우는 중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들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당신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저주를 걸고 있나요? 아니면 축복을 주고 있나요? 조셉 머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입니다.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긍정적인 말, 현재형의 말, 사랑이 담긴 말.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조셉 머피는 성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기도와 달랐습니다. 그는 기도를 간청이 아니라 잠재의식과의 대화로 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주세요. 간절하게 빌죠. 하지만 조셉 머피는 이게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발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지금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잠재의식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신앙합니다. 계속 부족한 생태로 만듭니다. 조셉 머피가 제안한 기도 방법은 이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느끼는 겁니다. 간청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원한다면 제발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을 원한다면 제발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풍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느낄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해?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는 건강하다고 현재형으로 느끼면 잠재의식은 이미 건강한 상태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죠. 조셉 머피의 책을 읽고 그는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말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상상했습니다. 가벼운 몸으로 산책하는 모습, 깊게 숨쉬는 느낌,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장면. 3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검사 결과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셉 머피는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재의식의 자연스러운 작동이라고요. 당신이 나는 아파라고 반복하면 몸은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당신이 나는 건강해라고 반복하면 몸은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가짜 약을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기도하는 것. 이건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에게 명확한 목표 지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제발 뉴욕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빌지 않습니다. 그냥 좌표를 입력합니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좌표를 주면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조셉 머피는 감사가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이미 받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이미 받았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30대 후반이 됐고 주변에서는 너무 늦었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죠. 조셉 머피의 방법을 알게 된 그녀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완벽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말하면서 그 상태를 느꼈습니다. 파트너와 손을 잡고 걷는 느낌, 함께 웃는 장면,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이 감정에 머물렀습니다. 2달 후 친구의 소개로 한 낭자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녀가 상상했던 사람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이게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만남에 나가도 또 실패하겠지, 이 사람도 아니겠지 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달됐고 관계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미 사랑받는 상태를 느끼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만남에 나갈 때 편안했습니다. 그 편안함이 매력이 됐고 좋은 사람을 끌어당긴 겁니다. 조셉 머피의 기도법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방법을 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해. 이 사람이어야 해. 이 방법으로 와야 해. 이렇게 제안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할 일은 원하는 결과만 명확히 하는 겁니다. 과정은 잠재의식에게 맡기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일관성입니다. 오늘 나는 성공했어 라고 감사하다가 내일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불안해하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같은 상태로 같은 감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조셉 머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세요. 그 상태에 머무세요. 그러면 현실이 따라옵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까요? 조셉 머피는 구체적인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하루를 3부분으로 나눕니다. 아침, 낮, 밤. 각 시간대마다 잠재의식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에서 깨어날 때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입력하는 것이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알람을 끄고
아, 피곤해. 또 월요일이네. 오늘도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입력입니다. 하루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부정적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움직이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가 완벽하게 흘러가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중요한 일이 잘 풀리는 모습,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소 짓는 장면, 저녁에 만족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나는 준비됐다. 모든 것이 잘 풀린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3분이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한 직장인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붐볐고 상사는 까다로웠고 업무는 많았습니다. 매일 오늘도 최악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조셉 머피의 아침 루틴을 시작한 후 변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지하철은 붐볐지만 덜 신경 쓰였습니다. 상사의 잔소리도 예전만큼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느낌이 달라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긍정적 상태로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기본 설정이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반응한 겁니다. 다음은 낮입니다. 낮 시간의 핵심은 자동 반응 깨기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동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짜증나게 하면 자동으로 화내고, 뭔가 안 풀리면 자동으로 불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포기합니다. 이 자동 반응이 바로 잠재의식의 기존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깨야 합니다. 어떻게요? 의식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당신을 비판했습니다. 자동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딱 5초만 멈추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반응이 내가 원하는 사람의 반응인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혹은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을 선택하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자동 반응이 너무 강하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면 새로운 반응이 자동이 됩니다. 한 여성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늘 다퉜습니다. 남편이 뭔가 하면 자동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왜 또 그래? 당신은 맨날 그렇지. 이런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조셉 머피의 방법을 배운 후 그녀는 낮 시간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할 때마다 5초 멈추기, 숨쉬기, 그리고 선택하기. 처음 일주일은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자동으로 화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째부터 변화가 보였습니다. 가끔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자동 반응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 시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 입력 쌓기입니다. 하루 중 좋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맛있는 점심, 동료의 칭찬, 프로젝트의 작은 진전.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멈추고 느끼고 감사하세요. 아, 이 커피 맛있다. 감사하다. 딱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긍정 입력이 쌓이면 잠재의식의 기본 톤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밤입니다. 밤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 30분이 잠재의식 프로그래밍의 골든타임입니다. 조셉 머피는 이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부정적인 뉴스 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복귀합니다. 잘된 일들을 떠올립니다. 실수했던 순간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다시 상상하되 이번에는 잘 처리한 버전으로요. 실수한 장면을 지우고 성공한 장면을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 다음 내일을 리허설합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당신은 침착하고 자신감 있습니다. 말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미팅이 끝나고 만족스러워하는 당신의 모습. 이렇게 생생하게 리허설하면서 잠듭니다.
그러면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그 프로그램을 처리합니다. 다음 날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시험 불안이 심했습니다. 공부는 했는데 시험장만 가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셉 모피의 밤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시험 장면을 리허설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침착하게 문제를 읽습니다.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술술 풀립니다. 시험을 마치고 만족스럽게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이 장면을 반복했습니다. 실제 시험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리허설한 장면이 자동으로 떠올랐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과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이게 잠재의식 루틴의 힘입니다. 아침에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낮에 자동 반응을 깨고 밤에 원하는 장면을 프로그래밍합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3주에서 3개월 사이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재의식 관리는 특별한 날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일관되게 루틴으로 해야 합니다. 아침 3분, 낮에 의식적 선택, 밤 30분.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조셉 머피가 발견한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만듭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감정, 이미지, 말로 프로그래밍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해 왔을 겁니다. 대부분 부정적으로요.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 하세요. 원하는 방향으로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3분 동안 좋은 하루를 상상하세요. 둘째,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세요.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배우고 있어. 셋째, 밤에 잠들기 전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며 감사하세요. 이 3가지만 3주 동안 해보세요.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3개월 하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조셉 머피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가능성의 창고입니다. 열쇠는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잠재의식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세요. 당신이 원하는 인생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